사주에도 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평범한 사주가 있고 조금 아쉬운 사주가 있다면 그 중에는 정말 보자마자 감탄이 터져 나오는 명품 사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주풀이는 나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보물 지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 중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공이 약속된 그야말로 성공 보증수표 같은 사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역대급 길한 사주 5개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주가 바로 그 성공 보증수표일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주에 딱 맞는 로또 번호를 뽑아드립니다. 고정 댓글로 신청하세요. 미라클 운세. 자, 먼저 최고의 사주 중에서 5번째 길한 사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전문가별로 다를 수 있으니 그 점 참고해 주세요. 먼저 식신생재입니다. 재능으로 돈을 번다는 교과서 같은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제가 당신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무언가에 마음을 다 쏟아부어 밥 먹는 것조차 있고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 몰랐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 일이 돈이 될지 안 될지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고 내가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끼게 했던 바로 그 소중한 순간 말입니다. 어린 시절 흙과 씨름하며 무언가를 만들던 그 섬세한 손길, 친구들을 웃게 만들었던 나만의 재치, 굳은 날 창밖을 바라보며 끄적였던 시 한 구절.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쓸데없는 짓이라 여기며 마음 한구석에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당장의 삶을 꾸려야 했고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명리학에서 말하는 식신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순수한 즐거움과 창조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성이란 그 기운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에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나의 진심이 담긴 노래에 위로를 받으며 내 글에 깊이 공감하여 기꺼이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식신생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복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내 존재가 세상과 조화롭게 연결되고 나의 순수한 기쁨이 타인의 기쁨이 되어 다시 나에게 풍요로움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막힘없이 흐르는 아름다운 상생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주를 가진 분이 이런 기운이 강할까요? 예를 들어 사주의 갑인일주나 경신일주 같은 분들은 이러한 상생의 기운을 더욱 잘 쓸 수 있는 분들입니다. 갑인일주는 큰 나무가 자신의 뿌리에 뜨거운 태양을 품고 있는 모습과 같으니 그 넘치는 에너지와 표현력으로 무엇이든 창조해내는 타고난 예술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요리사처럼 자신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음식으로 세상을 즐겁게 하고 이를 통해 큰 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식신생재의 좋은 본보기이지요. 신의 일주도 이런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보석이 거대한 바닷물에 씻겨 더욱 영롱한 빛을 발하는 모습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아이디어. 그 시선에는 물의 기운이 바로 식신입니다. 이 재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가이자 지혜로운 전략가인 셈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진정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의 사주에 갑인일주나 신의 일주가 없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식신, 이 창조의 불씨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고단한 현실이라는 두꺼운 재에 덮여 잠시 그 빛을 잃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만세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사주의 식신 또는 상관이라는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태어난 연도에 있다면 당신의 유년 시절의 꿈속에 풍요로움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태어난 달에 있다면 당신의 가슴 뛰는 청춘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혹시 태어난 시간에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바로 그 재능으로 인해 누구보다 풍요롭고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는 하늘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죄를 털어내고 잠들어 있는 당신 안의 귀한 기운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순수한 즐거움을 찾아 나설 때 신기하게도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나를 알아주는 귀한 인연이 나타나고 꽉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뚫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부는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오는 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4번째 길한 사주, 재생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평생 땀 흘려본 이 돈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가? 젊어서는 그저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표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40, 50의 나이가 되어 삶을 돌아보니 그 돈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과 어떤 허전함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는 삶. 내가 이룬 재물을 통해 사회에서 나의 자리를 찾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내 어깨에 올려진 책임을 기꺼이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재생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자 세상 속에서 쌓아올린 나의 신용입니다. 그리고 관이란 나를 다스리는 규칙이자 사회적인 직위, 명예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뜻합니다. 따라서 재생관이란 내가 쌓은 재물과 신용이 단순히 개인의 부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더 큰 조직을 이끌고 사회에 기여하는 명예와 책임감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돈으로 명예를 사려는 것과는 그 뿌리부터가 다릅니다. 내실이 튼튼하고 신용이 두텁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리더로 인정하고 기꺼이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관이 잘된 사주는 반듯한 부자, 존경받는 리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이모일주나 개사일주 같은 분들이 이 기운을 잘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이모일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수라는 큰 강물이 그 아래에 오화라는 뜨거운 불길, 즉 안정적인 재물을 깔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인 오화 안에는 기토라는 정관, 즉 반듯한 명예와 책임감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재물이 스스로의 명예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는 아름다운 형상이지요. 이런 분들은 재정적 안정을 바탕으로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 공을 인정받아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힘을 타고난 셈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주에 재성과 관성이 나란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재생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은 그 뿌리가 튼튼해야 하고 명예 또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재물이 약한데 관성만 크다면 능력은 부족한데 자리 욕심만 부리다가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물은 산더미 같은데 관성이 없다면 그저 돈만 많은 사람으로 남을 뿐 사람들의 진정한 존경을 얻지는 못합니다. 결국 재생관이란 내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만큼 세상이 나에게 명예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직원들의 월급 날짜를 지키며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당신의 그 고단했던 삶,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재물로 당신의 명예를 차곡차곡 쌓아올린 가장 위대한 재생관의 과정이었을지 모릅니다. 내 노력의 결과가 나 한 사람을 넘어 더 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생관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기란 사주, 상관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말이 너무 직설적이다, 잘난 척한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허점과 모순이 너무나 잘 보여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기어이 한마디를 해야만 직성이 풀렸던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조직에서 밉보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서 외로워졌던 기억은 없으신지요? 명리학에서 상관이란 바로 그 예리하고 비판적인 에너지를 말합니다. 기존의 권위와 틀을 거부하는 혁명가의 기질이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적인 재능과 표현력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날카롭기에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도 같아서 나 자신도 베이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기 쉬운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이 날뛰는 야생마와 같은 상관을 길들이고 날카로운 원석을 영롱한 보석으로 다듬어주는 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은 깊이 있는 학문,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상관폐인이란 이처럼 나의 날카로운 재능이 지혜와 덕이라는 옷을 입은 모습을 말합니다.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망나니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메스처럼 나의 재능을 제어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경지에 이른 것이지요. 예를 들어 겨울에 태어난 병술일주가 사주의 간목과 같은 큰 나무를 가지고 있다면 상관폐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병화라는 태양은 추운 겨울의 힘을 잃기 쉽습니다. 여기에 술토라는 말은 흙이 태양의 기운을 과도하게 빼가니 재능은 뛰어나지만 예민하고 에너지가 고갈되기 쉽습니다. 이때 월주나 연주의 간목이라는 땔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무는 꺼져가는 태양의 힘을 실어주고 동시에 지나치게 넘치는 흙의 기운을 제어해 줍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학문과 전략으로 다스리니 비판은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력이 되고 반항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 됩니다. 상관폐인이 잘 이루어진 사주는 그래서 교육자, 평론가, 법조인 등 특수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면 위태로워집니다. 인성이라는 브레이크 없이 상관의 힘만 강하다면 결국 기존의 질서와 끊임없이 충돌하며 구설과 소송에 휘말리는 상관경관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인성이 너무 강해 상관의 기운을 억누르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해져 재능을 썩히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졌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대신 더 깊이 공부하고
더 넓게 세상을 품으려 노력하십시오. 당신의 그 예리함이 지혜와 만날 때 당신의 말 한마디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뾰족한 비판가에서 모두가 경청하는 현명한 조언자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상관패인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기란 사주, 살인상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칠살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를 서늘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칠살은 명리학에서 나를 극하고 공격하는 가장 맹렬한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예고 없이 덮치는 사건, 사고, 감당하기 힘든 책임의 무게, 때로는 질병이나 배신과 같은 시련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주에 칠살이 있으면 팔자가 드세다고 한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칠살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칠살이 강하다는 것은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최고급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길이 험난한 이 차는 계속 덜컹거리고 고장날 위험에 처하지만 그 차가 가진 본래의 폭발적인 힘과 잠재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 험난한 비포장 도로를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지혜와 기술, 그리고 차를 보호해주는 단단한 완충장치가 바로 인성입니다. 살인상생이란 나를 치는 칠살의 맹렬한 기운을 나의 학문과 지혜, 그리고 인내라는 그릇으로 온전히 받아내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것을 넘어 그 고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어 내공을 쌓는 고도의 정신적인 경지입니다. 맹수의 공격을 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방향을 역이용하여 상대를 제압하는 유단자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일주가 사주의 간목이라는 강한 칠살을 가지고 있고 월주나 시주의 병화나 정화와 같은 불의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살인상생의 대표적인 모습이 됩니다. 거대한 산 옆에 뿌리가 깊은 큰 나무가 서 있으니 산은 늘 나무의 뿌리에 의해 파헤쳐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때 옆에서 따뜻한 태양이 비춰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태양빛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힘을 주면서 동시에 얼어붙은 산을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즉,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책임과 시련을 나의 지혜와 학문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나를 빛내주는 공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상생이 잘 이루어진 사주는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 남들보다 혹독한 시련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여 큰 인물로 성장하는 대기만성형 리더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군인, 경찰, 검찰과 같이 험난한 조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곤 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남들은 모르는 눈물을 삼키고 온몸으로 거친 풍파를 맞으며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살인상생의 삶을 살아오신 겁니다. 당신의 그 깊은 주름과 묻어난 표정 속에 담긴 지혜와 통찰력, 그것은 온실 속 화초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당신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훈장입니다. 시련은 당신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온 스승이었음을 이 살인상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명리학이 꼽는 최고의 사주, 바로 관인상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정상에 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시적인 부와 명예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존경과 스스로에 대한 긍지, 그 품격 있는 삶의 비밀이 바로 이 관인상생에 담겨 있습니다. 관이 왕의 자리라면 이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을 증명하는 옥새와 같습니다. 옥새도 없이 힘으로 왕자를 찬탈하면 반란과 저항에 부딪히지만 만백성이 인정하는 옥새를 가지고 자리에 오르면 그 권위는 순탄하고 견고합니다. 관인상생이란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명예가 나의 깊이 있는 학문과 지혜 그리고 덕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말합니다. 억지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배우고 나를 갈고 닦아 덕을 갖추니 세상이 그 자격을 인정하고 기꺼이 명예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길격보다 순탄하고 안정적이며 그 귀함이 오래 지속되는 최고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일주가 사주의 경금이나 신금과 같은 반듯한 관을 가지고 있다면 관인상생의 가장 이상적인 표본이 됩니다. 나 자신인 간목 아래에 나를 생해주는 자수, 즉 인성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재련하는 금의 기운, 즉 관이 나타나면 이 금은 나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금생수의 이치로 물을 먼저 생합니다. 그러면 그 물은 다시 수생목의 이치로 나를 생하게 되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회가 나에게 주는 압박과 책임이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학문이라는 필터를 거쳐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됨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과제가 주어질수록 그것을 해결하며 더 큰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해 나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이 잘된 사주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결코 편법을 쓰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칙과 순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신뢰와 명예를 얻습니다. 대대로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아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나 학자, 고위 공직자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관인상생이라도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관의 힘은 너무 강한데 인성의 힘이 약하면 과도한 책임감에 짓눌려 오히려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성의 힘만 너무 강하면 생각만 많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주어진 기회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약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입니다. 관인상생의 핵심은 결국 자격입니다. 스스로를 갈고 닦아 그릇을 키우고 세상이 주는 무게를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지난 세월 당신이 묵묵히 지켜온 원칙과 신념, 밤새워 읽었던 책 한 권,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배움의 끈.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옥새이자 당신의 삶을 관인상생으로 만들어온 가장 귀한 자산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명리학에서 꼽는 역대급 기란 사주 5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내 사주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 사주가 여기에 없다면 역시 내 인생은 틀렸구나 하고 실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제 이야기를 반만 들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사주에는 그 사람만의 인생 보물지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사주는 그저 가장 유명한 보물지도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지도에 그려진 보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보물을 언제, 어떻게 캐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내 사주의 상관이 나를 망하게 할 독이 될지, 세상을 바꿀 무기가 될지, 나를 짓누르는 칠살이 재앙으로 끝날지, 위대한 훈장이 될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사주풀이의 핵심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달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직접 분석하여 미라클운세 월간 행운 리포트로 보내드립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주에 숨겨진 인생의 보물을 찾아드릴 단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미라클운세였습니다.